초기부터 친윤 핵심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당직을 맡은 적도 없고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명태균 사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명태균 씨 이른바 그 녹취록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공천 개입 문제부터 해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관련된 지금 탄핵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긴 한데 명태균 씨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거 좀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곧 다시 이제 재수사가 재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공천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 그 얘기 좀 하시는 겁니까? 네. 도저히 윤석열 의원 맞아?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건 내란 수계 피의자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사법체계가 붕괴됐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체제 그 자체다. 뭐 짐이 곧 국가다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5선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뭐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돼봤고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 보수를 등에 업고 본인이 당권 내지는 대권 도전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부터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관저 앞으로 간 여당 의원들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3명의 인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인 윤상현 의원, 특히 최근에 관저 쪽으로 자주 가고 있어요, 지금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난 2일, 며칠 됐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서 대통령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 약간 고맙다는 뜻일까요? 그리고요. 그 다음 날에서는 관저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3일이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며칠 지나서는 다시 또 관저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또 알려지고요. 최근에 수차례 관저 앞을 찾았다. 이런 내용이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다음도 하나 더 보죠. 그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중진 의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일각의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된 것 같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그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마도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글을 올립니다. 이게 지난 6일이거든요. 중도 실용주의자이자 비윤 자처해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표현해요. 그러면서 약간 야당과 관련된 얘기도 내놓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민현주 전 의원 나와 계시고요. 김유정 전 의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민현주 전 의원님. 윤상현 의원의 변신이라고 할까요?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본인은 중도 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했는데 지금은 친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맹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뭐 찐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오는데 글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모습 왜 이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5선이에요. 인천 지역이라서 뭐 윤상현 의원이 워낙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당선되기가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인 여당이 위기에 있을 때는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사실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저렇게 거의 선봉장에 서서 탄핵을 반대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의 영향력에 비해서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정치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예. 앞장서서 맹윤이라는 예. 지칭을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하나를 잘 생각해 보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체제와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는 그래서 겁니까? 왜 그게 처음부터 친윤 핵심도 아니었고 예. 그 당시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당직을 맡은 적도 없고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명태균 사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명태균 씨 이른바 그 녹취록 뭐 이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공천 개입 문제부터 해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관련된 지금 탄핵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긴 한데 명태균 씨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거 좀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곧 다시 이제 재수사가 제기될 당시에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이거 그 얘기 좀 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네. 근데 그 당시 지방선거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윤상현 의원이 무슨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보면은 저는 물론 명태균 씨의 폰이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전화기 열리지 않았는데 그 관련해서 뭔가 정치적인 본인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이번 기회로 어차피 중도층은 국민의힘에게 많은 이제 마음이 떠났거든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당내 내지는 여권 보수층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강성 보수 지지층의 여론 10% 15%라도 잡고 가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좀 오버 액션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김희정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윤상현 의원의 최근 모습 어떤 의도나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행보인데요. 예. 저도 민현주 의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때 초선을 같이 했어요, 저. 예. 민주당 대변인, 한나라당 대변인 이렇게 오. 하셨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중도 실용주의, 예. 매우 합리적인 비교적 한나라당이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중도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5선 중진에 이르러서 많이 흑화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흑화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윤상현 의원 맞아?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건 내란 수계 피의자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사법체계가 붕괴됐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체제 그 자체다. 뭐 짐이 곧 국가다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5선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뭐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돼봤고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 보수를 등에 업고 본인이 당권 내지는 대권 도전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사실 5선 했으면은 이제 향후로 내려갈 길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정치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데 아직은 뭐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은 분이고 그래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내가 수도권 의원 5선 했지만 당권 내지 대권 해야 되겠다. 그리고 3년 반의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국회의원 네. 임기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그 지지세가 올라갔잖아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7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막 소위 지금 그 이른바 막가파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그 게이트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예. 소위 김영선 내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는 그 녹취록 예. 그리고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록 그 사이에 공관위원장인 뭐 윤상현 의원에게 얘기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추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 내가 아예 그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정치에 대한 도전 이런 거를 차제에 꿈꾸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런 속내가 없다면 지금의 윤상현 의원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